안녕하세요. 제가 급하게 영상을 하나 찍습니다.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종목 중에 코리아 센터가 어제 상한가를 갔고요. 어, 오늘 이 현상을 갖다가 12% 정도로 주저앉았습니다. 한 20% 정도, 한 18% 정도를 반납을 했는데요. 저희 회원분이 내일 이제 신주가 나오면 무상증자를 했으니까 신주가 나오는 날이죠. 내일이. 신주가 나오면 하한가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면서 연락을 주셨어요. 제가 누누이 그런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분이 주식이 14년 차 되시는 분입니다. 뭐 이런 분까지 걱정을 할 정도면 다른 분들도 좀 걱정을 하지 않겠나 싶어서 이렇게 급하게 영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. 내일은요, 죽었다 깨어나도 최대 주주 물량은 유통되지 않습니다. 이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최대 주주가 한 70%를 가지고 있거든요. 있는데 내일은 최대 주주가 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걸 조금 현금화 시키지 않느냐 이런 걱정들을 하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조금 생각해 보면 이 회사는 2019년도에 11월 달에 상장이 됐습니다. 2년 동안은요, 의무 보호 외수 기간이고요. 그러니까 내년 11월, 그러니까 2021년 11월 달까지는 70%는 잠겨져 있는 거예요. 이제 그런 부분까지 우리가 생각하고 처음에 생각을 하고 이 종목을 미리 들어갔던 건데요. 아마 그런 부분을 외국인들도 잘 몰랐던 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어제 상한가를 가니까 오늘 갑자기 외국인들이 한 지분을 3.50%, 50% 확보하면서 외국인들이 단일 계좌로 너무 많이 주식을 매집을 하니까 어, 투자 경고 종목으로 지정을 예고한다고 또 공시가 나왔네요. 투자 중입니다. 하루고요. 투자 중이나 하루면 끝나요. 그러니까 내일은 뭐 많이 오르진 않겠지만 하한가를 간다든가 그런 일은 절대 없을 거고요. 안심하셔도 된다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. 자, 언제까지? 내년 11월까지는 70%는 의무 보호 예수에 물량이 잠겨 있다.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주가가 많이 올라가지고 현금화 시키는 일은 할 수 없다. 그리고 제가 보기엔 자사주 확인을 해보니까 자사주 매입이 한 50억이었죠. 지금 오늘까지 50억을 거기다 쓴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지금 이 가격, 이 현상 이 가격이 그 자사주 매입의 평균가 정도 될 거예요, 아마. 제 추정으로는 한 500원. 지금 종가가 11,550원인데요. 한 11,500원이나 400원 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. 자사주 평균 매입 단가가요. 자, 그러면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죠. 자사주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의무 보호 일수가 안 걸려 있다 하더라도 자기 지분을 풀 수가 없죠. 그게 최대 주주 유통 물량이 현금화되지 않은 첫 번째 이유고요. 두 번째는 그렇게 할 수도 없다. 왜? 70% 전부 다가 내년 11월 달까지는 의무보호 예수 기간이다. 이 부분을 말씀드리고요.
자꾸 저 회원님들 중에서도 이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. 이제 어제 상한가를 간 이유는 우리가 다 공부했지만 11번가하고 11번가 대표가 코리아센터 등기 이사로 들어와 있다는 대목, 그리고 SK텔레콤하고 아마존,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회사죠. 이커머스 기업. 아마존하고 그 파트너십을 맺고 쿠팡이나 또 지마켓 이런 지금 우리나라 1등, 2등 기업, 하나는 소프트뱅크 거고요. 쿠팡. 그리고 옥션하고 지마켓은 그 이베이 거죠. 미국. 그러니까 이제 11번가가 한 3등 정도 됐는데요. 이제 아마 아마존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이게 좀 바뀌겠죠. 당연히 바뀔 겁니다. 아마. 자, 11번가의 대표가 11번가의 최대 주주는 SK텔레콤이고요. 지금 이 파트너십은 SK텔레콤하고 아마존하고 파트너십을 맺은 겁니다. 11번가는 SK텔레콤의 자회사고 아마존이 아마 11번가에 한 3천억 정도를 투자하기로 지금 체결이 됐어요. 이미 이건 협약이 됐습니다. 11번가에 투자하기로 기사가 이미 나와 있고요. 11번가는 또 호재가 있죠. 11번가는 내년까지는 아마 IPO를 할 거예요. 그러니까 프리 IPO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아마존이 11번가의 지분을 확보할 겁니다. 총 한 3천억 정도가 투입될 예정이니까요. 자,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금 11번가 대표이사가 코리아센터 등기이사로 들어와 있는데요. SK텔레콤이 2019년도 그러니까 상장하기 전에 한 270억 정도 지분으로 따지면 그때 당시에 5%가 좀 못 될 겁니다. 그 정도 지분을 확보한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. 그러니까 SK텔레콤 11번가 또 코리아센터는 이렇게 연결돼 있다고 봐야죠. 그리고 아마존이 11번가의 지분을 이번에 확보하게 된다.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이제 상한가를 갔던 거고요. 오늘 이 현상을 갔다가 지금 조금 하락을 한 상태죠. 자, 이런 연결고리들 때문에 지금 코리아센터는 주가가 오르고 있는 거니까 이제 이런 기본 구도는 아마 바뀌지 않을 겁니다. 제일 중요한 것은 아마존과 SK텔레콤의 그 글로벌 협정이다. 그 부분을 조금 생각하시고요. 그렇게 되면 앞으로 코리아센터는 주가가 이것보다 더 올라야 될 것이 당연하고요. 이번에 이제 신주가 상장되면은요, 시가총액이 한 6천억 정도 되겠죠. 6천억 조금 넘게 되겠죠. 근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1조 이상 올라갈 가능성이 많습니다. 그건 이제 두고 봐야 되는데요. 제 예측에는 코리아센터 같은 경우는 해외 직구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업이거든요. 왜 아마존이 쿠팡이라든가 또 지마켓 이런 데하고 손을 안 잡고 한국에 진출을 할 때 하필이면 3등, 4등 정도 되는 11번가하고 손을 잡았을까? 이런 부분들
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. 근데 11번가가 코리아 센터하고 어떤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코리아 센터도 이 어떤 그 아마존의 그 일정 역할을 하지 않을까, 그런 판단이 됩니다.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은요, 아마존 입장에서 보면 아마존 상품들을 한국 소비자들이 코리아 센터를 통해서 해외 직구를 하게 되면은요, 한 200달러, 22만 원까지는 세금이 전혀 없습니다. 관세가 안 붙어요. 무관세죠, 무관세. 22만 원, 200달러, 그러니까 22만 원 이하 상품들은 무관세다고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한테 경쟁력이 있지 않겠습니까? 아마 그런 부분도 충분히 고려를 했을 것이다.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센터의 앞으로의 어떤 거래량, 또 수입, 또 성장성은 이미 이걸로 해서 충분히 확보된 상태다. 이제 기존에 해외 물류센터라든가 코리아 센터는요, 해외 물류센터 같은 게 다 지금 포진이 다 돼 있고요. 그리고 플랫폼 자체가 해외 직구 플랫폼이에요. 굉장히 특화되어 있고 국내 1위예요. 글로벌 순위도 아마 10위권 안에 들 겁니다. 자, 이 부분만 봐도 코리아 센터는 성장성이 어느 정도 확보됐다, 그렇게 볼 수 있고요.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RCEP라고 해가지고 자유무역 협정 있잖아요. FTA 협정을 했는데요. 세계 인구의 한 30%가 이 FTA 협정 안에 다 들어오게 됩니다. 그렇기 때문에. 그러면 가장 혜택을 받는 것이 해외 직구에 특화되어 있는 코리아 센터예요. 그러니까 RCEP,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15개 나라가 모여서 맺은 RCEP 협정의 최대 수혜자가 코리아 센터가 될 수도 있다,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. 그리고 오늘 하여튼간 외국인 지분이 3%가 이제 넘었어요. 그 무상증자 한다고 그럴 때는 이 외국인들이 전혀 안 들어왔는데, 이번에 이 기사가 나오고 나서부터 지금 태도가 완전히 변했습니다. 단일 계좌 거래량 상위 종목으로 투자 주의를 받았고요. 그리고 지금 코로나도 확산되고 있잖아요. 그러면은 전자상거래 기업들은 일단 수혜주가 될 수 있죠.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코리아 센터 같은 경우는 어마어마하다. 뭐 이거 외에도 자회사 상장권이라든가 뭐 이런 거는 우리가 이 전번 강의에서 제가 다 말씀드렸던 대목이고 하니까요. 그런 부분을 조금 참고하셔 보면 굳이 내일 좀 오르더라도요, 물량 뺏기지 마시고 보유하셔도 돼요. 제가 봐서는 아마존하고 조인이 되어버렸는데 뭐 이 정도 회사면 1조 정도는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?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자, 이제 결론은 뭐냐 그러면 70%는 의무보호 예수기간으로 내년 11월 달까지 묶여 있다. 그러니까 최대 주주가 지금 주가가 설령 3연상이 된다 해도 지금 11,550원에 끝났는데요. 한 15,000원 이상이 된다 해도 현금화 못 시킵니다. 자,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자, 급하게 영상 찍었고요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네.